선거관리위원회가 연이은 논란으로 몸살을 앓으면서 수뇌부 공백 사태를 맞았습니다. 노태학 선관위원장이 사과하고 수습에 나섰지만 여전히 들끓고 있는 상황인데요. 선관위가 제출한 5급 이상 전현직 간부의 자녀 채용 전수조사 결과입니다. 의혹이 불거졌던 간부 6명 외에 추가로 발견된 퇴직 간부 4명의 사례를 살펴보니 아버지의 마지막 근무지와 경력 채용된 자녀의 근무지가 모두 같습니다. 인천 선관위 소속 4급 간부 2명의 자녀는 각각 7급과 8급으로 인천 선관위에 뽑혔고 충북 선관위와 충남 선관위 4급 간부 자녀도 모두 7급으로 아버지 근무지에 합격했습니다. 자녀가 아니라 동생이 특혜 채용된 의혹도 나왔는데 강원 선관위의 2급 간부 동생은 경기 고양시청에서 근무하다 고양 선관위에 채용되기도 했습니다. 중앙선관위는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열고 감사원의 직무감찰을 수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감사원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원의 실정만 말씀해 주세요. 곧 아마 등록된 보도 자료가 배포가 될 겁니다. 감사원은 다음 주 7일쯤 선관위에 특혜 채용 관련 자료 제출을 요구할 예정인데 응하지 않으면 검찰이나 공수처에 고발하는 걸 검토 중입니다. 선관위가 과연 신뢰 회복을 할 수가 있겠는가? 그 해법은 뭐라고 보십니까? 사실 선관위에서 지금 이제 자기 자식을 집어넣은 게 이 11명이 밝혀진 것이고요. 이게 작다면 작은 숫자라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공공기관에서 이런 식으로 과연 채용을 하는가? 특히 공공기관 가운데에서도 선관위 직원들이 주장하듯이 가장 헌법적으로 독립적이고 또 투명해야 할 선관위에서 이런 일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상당히 이해하기 어렵다 이런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특히 경력직을 채용한 것이 하필이면 최근에 들어와서 늘어났다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기업이라고 한다면 경력직 채용이 이해가 됩니다만은 이 공무원인데 공무원도 4년 내내 막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라기보다는 선거 관리를 하는 공무원인데 왜 이렇게 경력직을 많이 채용했는가라는 얘기를 할 수밖에 없고요. 특히 선관위가 2022년 대선에서는 속풀이 투표라고 하는 일부에서는 대리 투표 주장도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방침복을 입은 분이 또 대신해서 갖다 내고 이랬기 때문에 이거 대리 투표 아니냐 이런 주장도 있었는데요. 이런 일이 왜 일어났는가? 결국 그 당시에 굉장히 많은 분들의 질문이 있었었고 이런 질문 끝에 또 이런 일이 나오니까 이게 과연 우연이냐? 이런 질문들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다. 결국 그런 면에서 본다라고 하면 선관위가 다시 국민들의 신뢰를 받고 다시 투명한 헌법적인 기관이다라고 하는 걸 보여줄 수 있도록 저는 조금 더 공개적인 개혁을 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합니다. 선관위가 아까 방통위처럼 가지는 그 독립적인 성격 그리고 특히 그 중립성이 요구되고 이제 고도의 존중을 받도록 장치를 해준 이상 책임감도 굉장히 큰 부분인데요. 이번 사건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거죠. 다만 이권을 기화로 해서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총선에서 이 기구를 좀 더 활용하겠다라는 정치적인 내심의 의사를 가지고 조금 좀 과하게 나서는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좀 동의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사안의 본질만 차분하게 지켜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선관위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 중립성과 독립성을 해치지 않으면서 감시받을 수 있는 게 어떤 제도가 있을지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국회에서 함께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우리 사회가 다른 것도 아니고 이제 아빠 찬스 쓰는 거 굉장히 민감해졌잖아요. 그런데 지금 내부 승진을 통해서 계속 올라가는 방식이다 보니까 이 자체적으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있느냐 이 부분이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관위가 그 성격상 독립성을 굉장히 강조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 바깥에서 보는 감시의 눈이 없었던 거예요. 네. 그 틈에 이제 이런 비리들이 생긴 거거든요. 지금 5급 이상만 했는데 11명인데 그 밑에는 더 있을지도 모르는 상황이 된 거죠. 거기에 구멍이 나 있는 건데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 비리에 연루된 사람들은 처벌을 해야 되는데 이제 이걸 가지고 책임론을 밀면 선관위원장 물러나라라고 하는 건 제가 볼 때 분명하게 정치적 의도가 있는 거죠. 왜냐하면 선관위원장하고 사무총장 다 꿰차게 되면은 특정 시기에 선거운동 시기에 그 유권해석을 해주죠.
밀어주잖아요. 네. 상당히 유리한 거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보게 되면 우리가 정권을 잡았는데 이 모든 것들 아직도 이 적폐 세력들 내지는 좌파 세력들이 곳곳에 있다라는 어떤 그 정치적인 프레임이 있거든요. 그런 이야기 예. 속에서 이번 일도 좀 벌이는 것 같은데 딴 건 몰라도 선관위의 투명성, 그다음에 또 다른 어떤 독립성은 유지될 수 있게끔 가야 된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다른 생각하면 안 됩니다, 국힘이. 아니 뭐 저도 굉장히 동의하고 선관위의 독립성이 정말로 중요한데 문제는 현실적으로 이게 다른 방법이 있느냐. 사실 선관위가 아무리 독립적으로 중립적으로 판단을 해도 자기 자식들 부정 채용시키는 데서 하는 말을 어떻게 믿겠어. 그렇죠. 이거는 어쩔 수 없습니다. 사실은 선관위의 독립성을 깬 사람들은 자식들 부정 채용시킨 사람들이 오히려 책임이라고 봐야 되고요. 저는 뭐 이거저거 떠나서 여기서는 국민들이 기대 이 정도는 해야지 하는 거 이상의 모습을 선관위가 보여야 그나마 되지. 물론 뭐 정권 바뀌고 정부 쪽에서는 선관위에 우리가 좋아하는 사람이 앉았으면 하는 의도가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런 게 염려가 돼서 방어하기로는 잘못이 너무 큽니다.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어요. 정치적 의도가 있다고 해서 이 체제를 그냥 놔둘 수는 없다. 없어요. 지금 있으면은 뭐 계속 논란만 일어날 거고 국민들의 시각에서 볼 땐 말도 안 되는 거거든요. 어떻게 저 사람들이 이런 선거운동은 부당하고 이런 선거운동은 편파적이고 그런 판정을 할 수가 있습니까? 자기들도 못하면서. 그것도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우리나라에서 정말 폭발력이 큰 아빠 찬스 문제를 이렇게 해이하게 다루는 사람들이 어떻게 공정하게 하겠냐. 거기에 답하기가 어렵죠.